떠오빠오 AI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는데 얘가 나오자마자 시장을 좀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장된 AI 어시스턴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싼 커피를 주문해 줘라고 명령을 하면 AI는 실시간으로 배달리 앱을 열고 가격을 비교해서 주문 결제까지 완료를 합니다. 금년에 중국 시장의 차세대 AI 스마트폰의 출하량 자체가 1억 5천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AI화가 중국의 스마트폰 업계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최근에 구질서에 대한 신종의 도전이라고 할 사건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 12월에 바이트댄스에서 개발을 한 AI 그리고 누비아라고 하는 중심 계열이죠. 거기서 만든 공동 개발한 떠오빠오 AI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는데 얘가 나오자마자 시장을 좀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장된 AI 어시스턴트는 안드로이드의 인젝트 이벤트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별도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복잡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싼 커피를 주문해 줘라고 명령을 하면 AI는 실시간으로 배달리 앱을 열고 가격을 비교해서 주문 결제까지 완료를 합니다. 저의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까지 가지고 있어서 제 휴대폰 속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AI 어시스턴트가 단순한 질의응답의 도구에서 벗어나서 저의 대리인, 즉 디지털 대리인으로서 진화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AI 스마트폰이 다음 2.0 버전으로 도약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떠오빠오 AI 휴대폰은 3,500위안 정도의 가격으로 팔렸는데 첫날 3만 대가 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고시장에서는 곧바로 10배 가격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있었죠. 출시가 되자마자 중국의 위챗이라든가 알리페이, 메이투안 등 주요 메이저 애플리케이션은 집단적으로 이 떠오빠오를 퇴출을 시키고 봉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즉 집단적으로 떠오빠오의 자동화 접근 기능을 완전히 차단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슈퍼 앱들이 사용자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서 사용을 하는 것은 허락을 했지만 사용자가 아닌 AI 에이전트, 즉 그것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클릭이라든가 앱 간의 호출 이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해버렸고 사용자 화면에서는 여기에 비정상적인 작동 환경이 감지가 되었다고 경고를 하는 그 팝업 창이 계속 뜨고 해서 기계의 사용성이 완전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단 따돌림을 시킨 것인데 이것은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자체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쌓아온 그런 입구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10수년 동안에 이런 슈퍼 애플리케이션 또는 슈퍼 플랫폼들은 사용자가 직접 앱을 검색을 하고 또 클릭을 해서 거래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광고나 또는 노출 관련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사용자의 저의 그 사용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을 해서 소위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그런 데 쓰는 핵심적인 그런 연료로 활용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떠오빠오의 AI 어시스턴트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우회해서 AI가 백엔드 API를 직접 호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완료하면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의 그런 시작 화면조차 열어서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기존의 메이저 플랫폼들은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을 완전히 뺏겨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오프라인 샵이 매장을 그 진열대를 밖으로 옮겨놓고 손님이 문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손님이 가져가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게를 갖다가 완전히 돌아 들어가는 그러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슈퍼 앱들의 그 프리미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 플랫폼들은 두려운 것은 AI 그 자체라기보다 사용자에 대한 통제권을 이 AI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는 기계
또는 디바이스에게 뺏기는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제일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가격을 자동으로 비교를 해서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를 하면 이 플랫폼이 원래 가지고 있던 트래픽의 분배 권한 자체가 AI 어시스턴트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뭐 보안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사실 뭐 기존의 보안 같은 경우도 인간의 조작 패턴, 예를 들어서 뭐 클릭이라든가 또 클릭 지연이라든가 스크롤의 궤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설계되었다고는 하는데, AI의 조작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고 또 무감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의 거래 뭐 이런 데에서는 국유은행 같은 경우는 AI 자동화 행위를 완전히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리스크 회피를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어쨌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바이트댄스는 우리 금융이라든가 뭐 결제라든가 이런 위험한 영역에는 에이전트 제공을 중단하겠다 했고, 또 사용자의 명확한 그런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체 모든 프로세스는 다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공식 해명을 했고, 또 누구를 갖다가 무슨 엎어버리거나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더 인간을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있을지를 시도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이런 논란과 사건은 비록 중국에서 일어났지만 상당히 기념비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라든가 데이터 주권,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재편의 전쟁의 서곡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랫폼의 통제권, 제조사의 권한, 그리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등 이 세 가지가 어떤 핵심적인 권력이면서 또 이익의 제조적 문제와 얽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홍콩에서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즈푸 AI가 있죠. 근데 이 회사도 12월 9일에 오토 GLM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하드웨어 제조사하고 개발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떠오빠와 같은 AI 어시스턴트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오픈소스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제조사들이 자기들이 떠오빠하고 협력하지는 않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AI 어시스턴트를 더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고 지금 엄청 마음이 급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AI 어시스턴트와 어시스턴트 사이에 이게 그 거래나 교류가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는 결국 떠오빠와 같은 강한 AI 에이전트가 공격해오는, 자기들의 진영에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IDC가 금년에 중국 시장의 차세대 AI 스마트폰의 출하량 자체가 1억 5천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스마트폰 중에서 거의 50% 넘는 휴대폰이 AI 에이전트 같은 사양을 장착을 하고, 스마트폰의 AI화가 중국의 스마트폰 업계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떠오빠오 AI 에이전트 스마트폰의 이 등장은 양날의 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서비스를 찾아가던, 제가 눌러서 찾아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 속에 있는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을 찾아오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되어서 결국 슈퍼 애플리케이션 또는 슈퍼 플랫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즉 자기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사라지고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굉장히 그 고빈도로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사용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쓰는 애플리케이션 한두 개만 또는 10개 이내에서 가지고 쓸 텐데, AI 에이전트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싹 드래그를 해서 긁어서 볼 수도 있고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팅 리소스의 소모, 즉 엄청난 계산 내지는 찾아가는 그런 길이 여러 갈래로 될 것이기 때문에 소모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출 이런 거에 대한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런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아까처럼 막는 그런 슈퍼 앱들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무조건 봉쇄하기보다는 표준화된 API 인터페이스를 제한적으로라도 개방을 해서 규정을 준수하는 AI 어시스턴트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특정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닐 겁니다. 중국은 작년 12월에 인공지능 단말기 보안 가이드 이런 법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앱은 대리인에게 그 조작의 오퍼레이션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또 철회도 가능한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그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이미 AI 에이전트의 법적인 지위 그리고 데이터 사용의 경계와 책임 범위를 법제화해 가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AI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의 그런 사용자 수요가 진짜다라고 웅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탐색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중국 업계 전체에 미래의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의 뭐 기종의 그런 사양 이런 것들만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용자가 이런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파트너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의 권리 또는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술의 발전은 반복해서 증명을 하듯이 위대한 혁신은 결국 처음에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답이 정해지고 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세상이 어떤 AI를 원하는가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를 또 다른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브라든가 또는 이런 테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